10월 16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강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면서 3,700포인트 위로 올라선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관세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또 어제였죠. 이재명 정부가 3차 부동산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의 여유 자금이 증시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을 이끌었던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면서 일중 고점이 3,748포인트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 밖에 소외됐던 섹터, 자동차주와 증권주들도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힘을 실어줬던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오전장에서 몇 차례 출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내 약보합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약보합권 등락을 반복했던 코스닥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계속 좀 다소 아쉬웠던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마감장 들어서면서 강보합권으로 좀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865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장중 대비해서는 이 매수폭 다소 줄어들었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물 시장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경우에는 어제도 8천억 원 이상 담아냈었는데 오늘도 7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외국인도 6,500억 원 이상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였고요. 그 밖에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1조 3천억 원 이상 팔아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어제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다가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 기관의 경우에는 2,3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외국인 900억 원 이상 순매도 취했습니다. 오늘 두 메이저 주체의 물량은 모두 개인이 담아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자동차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방이 좀 막혀 있었던 자동차 주들인데 오늘 숨통이 트이는 듯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간밤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디테일한 부분들 협의 중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한미 관세 협상 10일 내에 무엇인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했는데요. 오늘 한국의 협상단도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 3,500억 달러 선불로 합의를 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하면서 아직 확정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시사했고요. 통화 스와프 관련해서는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관세 협상이 지연됐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 선불을 요구했고 한국 측에서 요구한 이 통화 스와프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 시장을 좀 막아왔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작용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세 협상이 좀 지연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업종이 있죠. 바로 자동차인데요. 한국의 이 자동차 산업 경쟁국으로 따지면은 일본이나 유럽 등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일본과 유럽의 경우에는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현재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율 관세인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를 했죠. 여러 증권사에서 현대차에 대한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최근에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있었는데요. 이런 수익성에 대한 문제들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일제 슈팅이 나왔던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가운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8%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아 역시나 7%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성우 하이텍의 경우에는 6.7%대 강세, 현대공업 5%대 강세, 현대모비스도 2.8%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오늘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가 이어졌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자동차주들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남북 경협 관련해서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됐었죠. 중국에서는 히투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측에서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증시에도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 계속해서 이런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고 시장에서도 2주 동안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좀 새우등이 터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에이펙 정상회담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정상이 불참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했던 건데요. 두 정상에 대한 이 불참 우려, 그리어 대표, 이 미국 무역부 대표가 좀 잠재워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실무급 협의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또 두 정상 역시나 회담 준비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출렁였던 부분들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다시 한번 참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하나 더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1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백악관에서 밝혀왔고요. 앞서 이제 북한 측에서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 없이도 대화를 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들 오늘 시장에서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남북 경협주들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종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남북 경협주 가운데 코데즈 컴바인의 경우에는 9%대 급등하면서 마감했고요. JST나의 경우에는 5.3%대 강세, 인디에프도 5% 확인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4.2%대, 아난티도 4.1%가량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남북 경협주 최근에 잠시 잠잠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기대감을 모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앞으로는 대응 전략 어떻게 챙겨볼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0월 16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유동성 장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시장을 리드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엔솔이나 또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이 시장을 뭐 말 그대로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끌어올렸고 오늘 현대차와 기아도 오래간만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이끌어가는 장세고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이 통화 정책을 바꾸면서 말 그대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쏟아붓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시장 내 유동성의 흐름을 받는 수혜를 받는 종목들 중심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권주들도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대형주를 내가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못하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방송들 돌려보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그나마도 4분기 때 이 수익률을 따라가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형주 중심으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슈와 또 어떤 대형주 중심으로 체크해봐야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 전기차 판매 폭발 48% 증가, 테슬라, 현대, 기아 3타 전속 캐즘 탈출 신호. 네, 첫 번째 이슈는 자동차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자동차주의 숨통을 좀 막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마무리가 된다라는 소식들 들려오면서 오늘 슈팅이 좀 나온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자동차주 앞으로는 좀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자동차 시장은 에너지 시장만큼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시장을 견인해 왔다면 이제는 전기차, 진정한 의미에서 친환경차인 전기차 중심으로 시장의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새로 신차로 등록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신차로 등록하는 차들이 대부분 다 이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연기관차는 점점 기울어지는, 말 그대로 저물어가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큰 변화를 따라가시면서 이 친환경 자동차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전 세계적으로 넘버 3 안에 들게 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부품주들도 낙수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전망 챙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확인해 봐야 될지 관련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과 성우하이텍 확인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같이 살펴보시죠. 네, 현대공업, 성우하이텍 오늘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부품단도 굉장히 강했는데 두 종목 각각 포인트 어떻게 짚어야 될까요? 네, 이 두 종목 모두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업체들입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두 종목 모두 그러니까 1차 협력 업체면서 역사가 꽤 오래됐고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공업이 아마 가장 오래된 협력업체일 겁니다. 그리고 이 현대공업은 내장재 쪽이고 그다음에 성우하이텍은 이 외장 쪽의 범퍼나 이런 외장재 쪽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 모두 자동차 경량화와도 관계가 있고 이 두 업체 모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에 연동이 되어 있죠. 그리고 현대차가 이번에 조지아주에 전기차 친환경 공장을 새로 오픈했는데요. 여기에 이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직접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같이 진출해서 이 조지아주 공장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쪽에서 굉장히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될 만했는데 그동안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문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대공업은 새롭게 이제 3분기 실적부터는 미국에서의 공장에서의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그에 따른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았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런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2차 전지 쪽을 쫓아가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라면 자동차 부품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타이밍입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와 실적이 좀 연동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3분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좀 했잖아요. 그럼 4분기부터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동차 쪽은 2분기까지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관세 문제가 나왔어도 미리 그 밀어내기로 수출해 놓은 것들이 미국에서 판매되면서 그게 수익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분기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판매량이 확실히 줄긴 줄었죠. 하지만 요번에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25%의 관세가 다시 15%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는 전 세계 글로벌 3위의 판매량을 유지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납품을 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실적이 동반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는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지금부터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그럼 두 종목 가운데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역시 현대공업이죠. 현대공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뭐 경영권이 매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이 사업 구조 자체가 현대차와 기아의 내장재를 납품하는 데 오리엔트돼 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을 때 솔직히 현대차나 기아에서 오케이 해줘야만 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어떻게 보면 현대 오너 일가의 반개 가족이 인수하는 게 아닐까라는 소문까지 돌기도 했죠. 하지만 경영권 매각은 루머라고 했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조지아주 신공장에서도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요즘 최근 들어서 이 매출액이 점프업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수익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수익이 결국은 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현대공업에 대해서 좀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요. 그간의 경영권 매각 관련한 이슈도 좀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애프터픽은 현대공업으로 꼽아주셨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저희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에이펙서 빅딜, 트럼프, 김정은 회담설 급부상, 통일부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 네, 두 번째는 남북경협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남북경협주 간만에 좀 튀어오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에이펙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가야 될까요? 네, 이 남북경협주들이 움직이는 건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 8.15 광복절, 그 광복절 기념사가 나오기 직전에 한 달여 사이를 두고 나름대로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이 남북 구상이나 남북 대화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그다음에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말 그대로 시장에서 한번 움직여졌죠. 그때 이 그 개성공단주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련주 같은 이런 남북 경협주의 대거 크게 움직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올랐던 주가가 그 다음 북한에서 아주 강공하게 이제 나오면서 말 그대로 다시 주가가 흘러내려 버렸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남북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에이펙에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그러면서 그냥 왔다 가진 않고 그 먼 태평양을 건너왔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에 전화 한 번 넣겠죠. 한번 만나자. 그래서 지난번에처럼 그 판문점에서 이런 둘이 그 양 정상이 만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관련된 보도들이 나왔고 정동영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남북경협주는 항상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결돼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남북 대화에 대한 뉴스들이 나올 때 이 바람을 타는 테마주로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에이펙이 열 때까지 다양한 남북 간의 다양한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바람을 타고 이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에이펙 앞두고 남북
간의 대화들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 내놔주셨고요. 그렇다면 관련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난티, 인디에프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죠. 네, 아난티와 인디에프 두 종목 가운데 투자 포인트 좀 각각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난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아난티는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리조트하고 이 호텔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관광, 그러니까 이 골프장까지도 갖고 있으면서 이러한 쪽 골프장을 개발하거나 리조트를 개발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 재미를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게 강남에 호텔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유치하면서 그에 따른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 회사가 유명했던 건 금강산에 18홀짜리 골프장을 만들고 리조트와 금강산 호텔을 갖고 있었던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개장하자 한 달 만에 남북 간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 이제 알짜배기 600억이나 들인 호텔과 리조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2021년에 이 호텔과 리조트에 대해서, 금강산 호텔과 리조트에 대해서 매몰 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금강산이 다시 한번 금강산 개발이 되면 여기에 진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아난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고요.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이 업체는 의류업체입니다. 의류업체고 그 개성공단을 할 때 이제 대표적인 업체인데, 개성공단에서 가장 큰 의류업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류공장을 갖고 있었고 가장 많은 북한 사람들을 고용을 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내심 뭐 이 개성공단이 가동하게 되면 이런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인디에프 같은 회사가 들어와 주길 원하기로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개성공단에 한번 지출했던 기업들은 지금도 10개 중에 한 7개 업체들이 개성공단이 다시 오픈한다면 다시 진출하겠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우리나라 정부로서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중소기업 전문공단인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이 실제로 금강산이라는 관광 자원을 갖고 곧바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먼저 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좀 서로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있죠. 하지만 모두 남북 경협주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 시작하든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가 시작되면 계속 이 남북 경협주들도 곧바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우상향하는 차트를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주로 급등을 했다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변동성은 유의해야 되지만 에이펙 앞두고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아난티죠. 아난티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금강산 관광을 할 때 예전에 그 호텔과 리조트를 이미 갖고 있었고 한 달이지만 운영을 해본 회사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관광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 금강산의 북쪽에 있는 원산에다가 갈마지구라는 갈마반도에다가 관광지를 자신들의 자본을 들여서 없는 돈 긁어 모아서 이 관광지를 만들었는데, 중국 사람이나 이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관광 여행을 했지만 별로 들진 않았죠. 그래서 그 좋은 설비를 만들어 놓고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 금강산 관광과 이 갈마지구 이걸 연계해서 개발하기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개성공단보다는 지금 당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이 금강산 관광을 먼저 오픈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이 금강산 관광을 갖고 이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역시 들어가서 해줘야만 제대로 된 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갖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난티는 이 금강산 호텔과 리조트를 해봤고 이 골프 코스를 운영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강산강이 오픈했을 때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는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북 경업을 할 때 금강산강이라는 이 그 관광 자원을 이용해서 수익을 점프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 아난티로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간의 이 관계가 좀 개선이 되다 보면은 금강산 사업이 먼저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역시나 경력직인 아난티가 부각될 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앞서서 자동차주 또 남북경협주 이렇게 애프터픽 꼽아주셨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 꼭 눌러주시면 N밴드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관심 있으신 종목과 섹터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매도 타이밍 같이 한번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에 입장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잠시 뒤에 시장 흐름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이틀 경신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의 최종 타결 기대감에 미국발 반도체 훈풍까지 더해지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에 관세 리스크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또한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99% 상승하면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며 삼성전자는 주가 10만 원을 목전에 뒀고 SK하이닉스는 7.1% 상승하며 45만 원 선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 흐름에 2.49% 상승한 3,748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에 국내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나라와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CNBC와의 대담에서 문제는 세부 사항에 달렸고 현재 그 세부 내용들을 해결 중이라며 양국은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대미 협상단이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자동차 업종은 25%의 대미 관세로 경쟁국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협상이 우호적으로 진행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소식에 현대차의 주가는 8% 넘게 상승했고 기아도 7%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파기환송 소식에 SK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항소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재산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에선 2심 판결 유지 시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에 따른 주가 방어 및 배당 확대 기대가 존재했었다며 하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그 기대감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이 대폭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식에 SK의 주가는 5.62% 하락하며 21만 8,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로킷 헬스케어가 미국 대형 3차 병원에서 자사의 AI 제품으로 이뤄진 당뇨발 재생치료에 대해 공공보험 수령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킷 헬스케어의 AI 자가조직 재생치료가 미국 공공보험 체계인 CPT 코드 내에서 공식 의료 행위로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석환 로킷 헬스케어 대표는 AI 기반 재생의료가 미국 공식 제도권 보험 체계에 편입된 것은 첫 사례로 글로벌 보험 승인 속도가 급격히 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의 당뇨발 재생치료는 1회 시술로 평균 82%의 재생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고 기존의 절단과 상처 치료 대비 평균 비용을 4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로킷 헬스케어의 주가는 19.65% 상승한 34,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해냈죠. 현재 구간 2.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현재 구간 7%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45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도 강했습니다. 7%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장에서 원전주들 어제 이어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0.7%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2.7%대 조정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2차 전지의 흐름이 강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15% 가까운 상승 탄력, 현재 구간에도 받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16%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펩트론의 경우에도 5%대 약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저희 이어서는 김태훈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데요. 요즘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요? 그 대형주를 그러니까 대형주를 내 포트folio에 담지 않으면 시장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미 대형주들을 이렇게 놓쳤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2차전지 쪽 LG엔솔이나 삼성에스디아이 같은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으면 하반기 수익률, 시장 수익률을 따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들을 놓쳤다면 그 차선책을 준비를 하셔야죠. 이제 4분기입니다. 10월 달도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10월 달도 중순이 금세 훌쩍 지나갔죠. 이제 11월 곧 찬바람 불면서 겨울이 될 겁니다. 12월 되는 것도 순식간이죠. 그럴 때 과연 4분기 때 실적이 누가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을 보시면서 누울 자리를 보시고 다리를 뻗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해 드릴 것은 보안주입니다. 보안주는 예전에 한 달 전쯤에서 한번 보안 관련한 그 보안 사건들이 많이 터지면서 시장에서 크게 한번 관심을 받았죠. 그때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지금 근 추석 연휴 때 해서 한 달여 정도 좀 주가 찰시한 매물이 나오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한 달 전에 급등했을 때 주가를 대부분 다 반납을 했죠. 그렇게 된 이유는 대부분 다 이 실적들, 이 보안주들의 실적이 상반기 때는 이 적자를 기록한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있었고 그러면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이 보안에 관련된 투자를 대부분 다 하반기에 이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6월 3일 날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들어서면서 그 이후에 보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안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고 2차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기업들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유출시킨 이런 책임을 묻겠다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많이 늘리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4분기 때 이러한 보안 투자가 많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적자를 내던 보안 회사들이 하반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큰 변화를 보시면서 이 보안주들을 보셔야 되고 지난 한 달 전에 주가 반짝 뉴스 여러 가지 뭐 이 보안 사건들에 대한 뉴스 지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 보안 사건들이 많이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반짝해서 올라왔던 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맛배기를 보여준 겁니다. 이 말뜻은 이 보안주들은 요번에 실적과 함께 우상향하는 차트를 아주 크게 보여줄 겁니다. 이거는 지금 2차전지들이 제가 지난번에 6월 달 그때쯤에서 하반기에는 반드시 2차전지 쪽 LG엔솔이나 삼성SK 같은 대형주들을 편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하반기에 전기차 캐즘을 벗어나면서 이들 실적이 좋아지고 특히나 LG엔솔도 그렇고 삼성SK도 LFP 배터리를 양산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중국 업체들과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앞서고 있는 LFP 배터리에서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이 따라잡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차전지를 편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보안주를 이제는 편입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 기업들이 상반기까지는 적자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게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들 투자가 조기 대선으로 대부분 다 하반기에 이연이 돼버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반기 실적들이 별로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연된 이 투자가 하반기 특히 4분기 때 몰리기 때문에 4분기 때 실적에 확실하게 점프업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주들을 이제는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주가도 한 달 동안 가격 조정을 받아서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AI 시대에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AI 기술만 발전하면 보안이 뒤따라주지 못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뭐 그 속빈강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AI 기술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실적 개선을 보여줄 가능성이 큰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보안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 연초부터 SK텔레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KT 쪽에서 이제 그 무단으로 소액 결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죠. 그리고 롯데카드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걸 2차 범죄에 활용해서 해외에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해외에서 이제 그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서 갑자기 결제가 이룬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금융사고로까지 금융피해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는 이런 대기업들의 이러한 뭐 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그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죠. 그래서 기업들은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보안에다 투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개개인 건건별로 뭐 보상을 해주면 그 전체 썸으로 따졌을 때는 이 보안에 대한 투자라는 것보다 훨씬 싼 값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이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미국처럼 한번 뭐 어떤 개인이 이게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손해봤다 할지라도 몇 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보안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이 말뜻은 보안주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장의 큰 변화를 보시면서 보안주들을 잘만 선택을 하시면 보안주에서 꽤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보안주 투자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안주도 그렇고 뭐 어떤 주식이든 간에 그냥 한 방에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100만 원 갖고 있으면 10만 원씩 10번에 걸쳐서 10개의 호가에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매수 단가를 더 낮출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100만 원에 10만 원씩 주문을 했던 것이 결국은 그 100주가 아니라 말 그대로 110주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항상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 이렇게 해야만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고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항상 명심하시면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 그걸 버릇화, 내가 몸에 숙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망 테마주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나온 여러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보안 관련주들은 한 50여 종목이 됩니다. 그 50여 종목 중에
그나마 지금 AI 시대에 가장 그 혜택을 받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실적이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느냐? 크게 한 3종목 정도를 찍어볼 수 있는데요. 센즈랩이라는 업체와 그다음에 한싹, 이름이 좀 한국말, 순한국말 같은데요. 그다음에 모니터 랩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3종목 다 지금 AI 시대에 그 맞는 보안 기술을 갖고 있고 이 보안 솔루션을 갖고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즉 아직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자기만의 시장, 자기의 시장을 갖고 자기만의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번에 종목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훈 파트너님의 강의는 보안주였습니다.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해킹 사고 소식들이 들려왔죠. 그만큼 보안주들 이때마다 튀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보안에 대한 투자들 늘어날 것으로 시장 전망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수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보안주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시장 가운데에서도 이 보안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대응 전략들 챙겨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어서 공략주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차트는 센즈랩이라는 회사의 차트입니다. 지금 상장하고 나서 지난 3년 동안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는 차트를 그린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센즈랩이 갖고 있는 보안 기술은 그러니까 AI 시장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면서 아직은 이때 당시에 처음 상장을 했을 때 AI 시장이 그렇게 열리지 않은 그런 시장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제대로 못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냈고 적자를 내니까 당연히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2년여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바이아우로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점프하면서 이제 주가가 튀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 센즈랩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즉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시장에 알려져 있는 이런 악성 코드들을 모아놓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빅데이터를 이 악성 코드를 계속 분석을 해서 가장 최신으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또 지금 새롭게 나타난 이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책,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요즘 최근 들어서 올해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도 그렇고 KT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도 그렇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악성 코드가 만들어낸 해킹 사건이었고 그런 보안 사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대두되는 악성 코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센즈랩은 말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 대기업도 그렇고 공공기업도 그렇고 먼저 이 회사 기술을 갖고 솔루션을 갖고 내 회사의 보안 장벽을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센즈랩 직원들이 바쁩니다. 자, 그래서 이 센즈랩은 그 CTX 기사라고 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개인들에게 이러한 개인정보가 탈취됐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IDPW라는 그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센즈랩은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특히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을 미국 특허까지 내놓기 때문에 해외 진출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센즈랩은 매수가 8,700원, 목표가는 1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8,500원을 좁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싹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한싹은 AI 기반의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고 말 그대로 이것도 AI, 즉 인공지능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보안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앞에 센즈랩과 함께 주가가 2년 동안 상장 이후에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 점프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가 이 AI 시장이 만들어지고 AI 시장이 성장을 하면 성장할수록 그 안에서 먹을 게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싹 같은 경우는 망간, 공공기관 망이 있고 민간 망이 있으면 이 망과 망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여기 보시면 이 클라우드 간에 서로 그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그 중간에서 그 데이터가 오염됐는지, 데이터에 어떤 그 악성 코드가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증해 주면서 서로가 정보 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업체가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 대전 본원에서 대구 분원으로 데이터를 옮기면서 여기에 필요한 이런 데이터의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민간 기업들, 삼성 SDS나 KT 클라우드, 그다음에 NHN 클라우드 같은 데서 협조를 얻어서 이런 민간 기업 서버와 함께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 공공기관, 즉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갖고 있는 이 데이터들과 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런 서버망에서 사이에서 데이터가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보안 솔루션을 이 한싹이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한싹은 매수가 5,6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5,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센즈랩과 한싹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센즈랩의 경우에는 매수가 8,700원에 목표가 15,000원 전략 챙겨주셨고요. 한싹의 경우에는 매수가 5,600원에 목표가 12,00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공략주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도 앞에 차트와 비슷하게 차트 모양이 흘러내렸죠. 그만큼 이 업체도 AI 시장을 기반으로 한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고, 이 업체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웹 방화벽 국내 시장 1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AI 시장이 그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죠. 하지만 올 하반기, 즉 4분기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주들은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보안업체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업체들, 지금 적자일 때 현재 가격 이 정도 가격대에 머물러 있지만 흑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 모든 업체들의 기업 가치가 점프업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러한 상승 추세가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이 모니터랩은 정부에서 이 키사라고 해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초거대 AI 국가 기반, 그러니까 AI 기반 국가 보안망 실증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단위에서 어떤 보안 솔루션을 설치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간인 개인들이 내 단말기를 갖고 공공의 클라우드에 접속했을 때 여기에 나의 신분을 조사하고 이런 그러니까 패스를 통해서 이런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니터랩의 보안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이 업체는 인도나 또 케냐나 이런 해외 업체들과 보안 업체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시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4,300원, 목표가는 10,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 모니터랩 체크해 봤습니다. 매수가 4,300원, 목표가 10,000원 제시해 주셨다라는 점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